차경은 삼국시대의 불교 전파의 앞장선 인물이지만 실상은 괴잡놈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조의 서주 침공 때 신도들과 광릉으로 피신했는데 태수 조욱이 이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자 그 자리에서 조욱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광기를 선보입니다. 그 후 유효에게 의탁했지만 손책이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오자 여기서도 못해 먹겠다고 판단, 유효의 부하들을 살해하며 예장을 점거하는 결정적 통수를 치고 맙니다. 소설에선 그냥 잡장 정도로 나와 아무 인상도 주지 않았지만 차경은 악질적인 배신자였으며 최소한의 인성조차 갖추지 않은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초기 관우를 잃고 형주를 잃는 데까진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상영에서 원군을 보내주지 않은 유봉과 맹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유비의 양자였던 유봉은 자진출두해 죽고 말았지만 맹달은 위나라로 도망가는 걸 선택합니다. 맹달은 유비와 제갈량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구차한 편지를 남기긴 했지만 아무튼 배신자였죠. 그런데 군자는 군자를 알아본다고 맹달은 조비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유엽과 사마이는 당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 맹달을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조비는 뭐에 씌이기라도 했는지 그를 직접 보장하기까지 했죠. 안타깝게도 조비가 죽자마자 제갈량한테부터 이번엔 위를 배신하고 말았지만요. 그런데 맹달은 마음을 못 정하고 민기적거려 제갈량을 열받게 하더니 거병하고 나선 순식간에 도착한 사마위에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뒤지고 말았으니 제가 그랬죠? 군자는 군자를 알아본다고. 연희에서 유표의 부하였던 것으로 나와 등장하자마자 방골로 낙인 찍힌 위연은 사실 유비가 직접 발굴해 키운 장수입니다. 장비를 제치고 한중 태수에 임명될 정도로 활약했던 위연은 제갈량이 죽자마자 돌연 반란을 일으키고 말아요. 위연은 양이와 사이가 아주 나빠. 내가 북벌을 계속할 수 있는데 양이 그놈 말에 왜 철수해야 하냐? 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죠. 허나 철구는 제갈량의 사전 설계였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었고 위연은 끝내 양이를 공격하고 맙니다. 결국 성도에서도 장환이 위연을 막기 위해 출병했고 왕평이 위연의 병사들을 꾸짖으며 반란은 진압되고 말죠. 위험하게도 촉군이 돌아올 길을 끊어버린 데다 제갈량이 죽기 전 이끌었던 본대를 공격하기까지 했으니 유비가 아끼던 촉의 명장치고는 너무 멀리 간 위연이었네요. 진궁은 조조가 거병할 무렵부터 따른 최고참 모사였습니다. 정사 여포전에 의하면 조조는 진궁을 어린아이 돌보듯 귀하게 대했다 하니 인재욕심이 많던 조조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조가 서주에 도겸을 치러 출병하자 진궁은 여포와 장막을 꼬드겨 조조의 홈에서 돌연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궁의 배신이 특이한 건 대체 왜 배신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조는 크게 통수를 맞고 그야말로 뒤가 얼얼한 충격을 받았지만 순흑의 활약으로 반란을 억제하며 진궁 일파를 모두 격파,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뜻밖인 건 친구였던 장막의 배신은 삼족을 멸할 정도로 분노했던 조조가 주모자인 진궁의 가족들은 진궁을 죽인 후 오히려 더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배신자로 죽으면서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는 의연한 모습도 충분히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조의 후대를 받으며 좌장군까지 임명된 유비가 병사를 받자마자 서주를 점령해 조조를 친 건 새삼 놀랄 것도 없는 일입니다. 인재욕심 앞에선 순진해지는 조조의 나쁜 버릇이 불러온 참사였지 유비는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순욱과 곽가가 경고한 바 있죠. 게다가 유비는 헌제로부터 조조 암살 밀조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익주의 유장을 배신한 일만큼은 유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무색하게 합니다. 유장은 친족 유비를 굳게 믿고 익주의 스폰서를 요청했는데 유비는 오히려 그의 부하들을 스멀스멀 포섭하고선 거꾸로 서촉을 꿀꺽해버리는 효웅의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유비의 밑에서 익주 백성들은 더 잘 살았고 조조를 완전히 몰아냈으며 당당한 황제국으로 재탄생했지만 자신의 야심을 위해 사람의 믿음을 저버린 부분은 난세의 영웅에게도 흑역사에 가까운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유는 원소와의 친분과 젊었을 적의 명성으로 원소군 내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던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허유는 관도에서 원소와 조조가 장을 겨루는 실로 중대한 국면에서 조조군에 항복하는 기막힌 배신을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원소군의 군량과 오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결정적 매국 행위로 그야말로 원소가 망하는데 1등 공신이 되기까지 했죠. 허유의 배신은 부패가 적발돼 처자식들이 신배에게 체포된 데다 공을 세우기 위해 막 던진 거에 가까운 허도급습 계책마저 거부당하자 원소 밑에선 출세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큰 공에 기세등등해져선 조조를 막 부르며 방자하게 굴다 끔살당한 건 안 비밀이고요. 손권의 형주에 대한 집착은 실로 무서운 것으로 적벽에서 유비를 도와 조조를 격파해준 것을 빌미로 줄곧 형주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유비의 폭발적 성장에 당황한 손권은 바득바득 형주를 달라고 우기며 선제 공격하기까지 했고 유비는 결국 자신이 점령한 형주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 후 관우는 유비가 한중을 점령한 기세를 몰아 위를 공격하는데 매서운 공격력으로 형주 북부를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나 서황의 반격으로 관우는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는 데 실패했고 이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맹군 손권이 여몽을 앞세워 관우의 본거지를 점령해버린 것이었어요. 이는 여몽이 병에 걸린 척 위장하고 당시 듣보잡이었던 육손이 관우를 온갖 아첨으로 방심시킨 다음 뒤통수를 갈긴 단연 가장 치밀한 배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권은 끝내 관우를 잡아 죽이며 유비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조조가 사망한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 촉과 오는 오히려 국가의 존망을 걸고 서로 싸워야 했죠. 위와 싸우려면 유비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는 노숙의 큰 그림도 헛되이 눈앞에 형주의 눈이 멀어 동맹국을 거덜낸 손권의 비열한 배신은 위로 기울어진 삼국의 균형을 영원히 고착시킨 신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병주 출신인 여포가 종종 이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의문의 오해를 받는 건 날래고 힘이 사나웠다는 정사의 기록과 연의를 통해 각인된 강력한 기마대장의 이미지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는 실제로도 적토라는 명말을 타고 전장을 누벼 말 중엔 적토, 사람 중엔 여포라는 평가와 함께 비장으로 불리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포는 저런 힘을 가지고도 멘탈은 거의 두부 수준이어서 누가 살짝 찌르기만 하면 도망치고 배신하고 천하의 줏대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어요. 본래 같은 고향 출신인 정원의 수하였던 여포는 그를 눈여겨본 동탁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원의 목을 따는 화끈함을 보여줬습니다. 소설에선 이때 동탁이 금은보화와 적토마로 꼬셨다고 나와 조금 설득력을 갖추긴 했지만 문제는 소설에선 정원이 여포의 양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배신계의 레전드 에비셋 종놈의 강렬한 데뷔였습니다. 여포 보유국이 된 동탁은 거침이 없어져서 각지의 제후들이 연합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보란듯이 권세를 휘둘렀어요. 이에 왕류는 동탁을 암살할 것을 모의하고 여기에 배신엔 애미애비도 없는 든든한 친구 여포를 꼬드깁니다. 마침 여포는 동탁의 시종과 간통에 이를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한 번은 동탁이 화가 났다고 여포에게 창을 던진 적이 있어 불만을 품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왕류는 동탁의 양아들이란 사실에 내심 망설이는 여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다른데 뭔 놈의 아들 타령하고 있어? 어차피 할 거 괜히 망설이는 척한 여포는 마침내 동탁 암살에 가담했고 결국 동탁은 이 개같은 놈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여포에 의해 목이 날아간 두 번째 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성에서 쫓겨난 여포는 화려한 통수 경력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비가 여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포는 크게 감동했는지 유비를 동생이라 부르며 자기 부인을 불러 술을 따르게 했죠. 하지만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유비가 자리를 비우자 곧바로 서주를 빼앗으며 내게 등을 보이지 마라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유비는 조조에게부터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여포는 조조에게 천하를 평정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구차한 드립을 날리기에 이르렀어요. 그걸 들은 조조가 가만히 있자 유비가 한마디 하길 니마 정원과 동탁이 어떻게 됐는지 봤죠? 결국 여포는 형장에 끌려가며 저 귀 큰 놈이야말로 천하이 믿지 못할 놈이다! 라고 분노를 토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쯤 되면 좀 모자란 애 아닙니까? 아니 떠돌던 걸 받아줬더니 뒤에서 엿먹인 게 누군데. 사람이 좋다 좋다 하니까 아주 쪼다로 보이나. 자신의 주군을 2번이나 죽이고 끝내는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진정 천하의 믿지 못할 놈. 통렬한 자기소개와 함께 최후를 맞은 여포가 반전성으로 보나 난세에 끼친 영향으로 보나 이론의 여지없는 최악의 배신자 1위였습니다.